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사퇴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야당의 추가 폭로 소식에 무릎을 꿇었다는 관측과 비판 여론이 예상보다 험악하자 청와대가 나섰다는 분석이 교차하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참사 국면에서 신상털기를 비판하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했죠. 마치 인사청문회가 인사 실패의 원인인 양 제도 탓만 해댔는데 정 후보자는 숱한 결함에 더해서 청문회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다 들통이나 결국 사퇴에 이르렀습니다. 인사 참극의 근본 원인은 자질 부족 인물을 인선하고도 문제점도 걸러내지 못한 데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신중히 인선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인사 참극 앞으로도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내비게이션 목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유가족과 국민의 호소를 외면한 채 밀칠 협상만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진상규명 우선이라는 유가족의 당연한 요구가 특별법 논의 과정에 반드시 수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대통령과 국회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한 마당에 기소권 부여, 청문회 개최, 국회 유가족 동수 참여 등은 논란과 이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참회의 심정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적극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더 이상 유가족과 학생들이 또 다른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 어떤 법보다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 벽을 넘어 유가족과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드는 국민의 세월호 특별법이 되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 피해 지원과 보상 및 배상, 그리고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로의 대전환을 담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커다란 이정표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기나 선거 일정 등의 고려 없이 언제라도 국회를 열어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양당은 더 이상 그 어떤 구차한 핑계로 국민의 열망과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최종 시한이 어제였죠. 여야 지도부까지 나서서 타결을 시도했지만은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되면은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 가족들이 특례 입학 같은 특혜를 바라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바라는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안산에서 도보행진을 시작한 세월호 생존 학생들, 어제 국회에 도착해서 유가족 대표에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정의당 김재남 의원의 기자회견장 함께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7시 6분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목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66주년 재헌절이라고 하는데, 네. 예, 최근 법 때문에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바로 그 세월호 특별법 문제인데, 어제까지가 시한이었잖아요. 네. 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여야안이 충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 대책위는 이제 대책위가 내놓은 또 특별법 안에 대해서 지금 350만 명 서명이 국회 정의화 의장에게 전달이 됐죠. 예. 그리고 국회하고 또 이제 또 시내에서도 농성 중인데요. 지금 15분 부모님들은 이제 단식 투쟁하고 계시고, 거기 학생들도 지금 1박 2일 도보로 어제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이 저녁까지 여야 측이 특별법을 이제 타결하겠다고 이제 회의에 들어갔지만 결렬이 됐고요. 예. 어제 거의 밤샘 회의에 들어갔습니다만, 예. 지금 특별법은 어쨌든 이제 자정 시한 넘기면서 지금 통과되지 않았죠.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당안, 야당안에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이제 다투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본질 문제가 좀 외면된 채 지역적인 문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유가족들이 지금 요구하지도 않은 어떤 저 생존 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이 희생자 학생들의 형제자매들에게 대학 입학 특례를 준다든가 보상과 배상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핵심 문제는 지금 이 수사권과 기소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여기 민간이 참여를 하고 전문가들이 또 가족들도 필요한 만큼 참여를 하고 이분들이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야가 원하는 안과 또 가족대책위가 원하는 안에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또 그렇다면은 합리적인 대안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무엇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이제 가족의 참여, 또 이제 민간 전문가의 참여, 이 부분들이 그렇게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에서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이들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지되고 있는 어떤 법 체계를 뛰어넘는 월권 행위가 아닌가. 이것들이 이제 이 어떤 우리나라 형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전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우려 자체가 좀 변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수사를 할 때 민간인이 막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이제 지휘 계통의 체계를 따라서 가겠죠. 필요하다면 이제 경찰과 함께 진행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필요하다면 이제 검사, 특별검사라고 우리가 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이제 이 조사위가 수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법 절차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체계를 흔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이 계통을 따를 수 있도록 조정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무조건 무슨 조사위원회가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인데 이 체제를 흔들 수 있느냐? 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우리나라의 체계상 월권 혹은 굉장히 무소불위의 불법적 이제 위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이 아주 전 똑같다고 보는 것이 정말로 반민특위가 우리나라 제1공화국 때 예, 예. 1년도 활동 못하고 해체될 때
이 이승만 정부가 들고 나왔던 이야기랑 굉장히 맥이 닿아 있어서 저는 뭐 한 반세기 역사를 다시 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 어젯밤까지도 여야가 단판 회의에 들어갔지만은 결국 타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은 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런 질문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게 뭐 일단은 가족 대책위에서는요. 이 가족 대책위는 우선은 뭐 유가족 그리고 이제 실종자 가족 아직 11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생존자 가족까지 포함이 된 세월호와 관련돼서 모든 이제 관련된 가족들이 망라돼 있는 그 대책인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어제까지 이게 꼭 타결되게 해달라. 가족 대책위가 요구한 특별법안이 타결되게 해달라. 여야가 노력해서 이것을 타결시키지 못한다면 대통령 면담 등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 오늘부터는 이제 가족 대책이 예전에 한번 KBS와 충돌해서 거리 행진을 하고 청와대 앞까지 가서 이 14시간 농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박준호 정무수석을 이제 뭐 만나서 이야기를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하고 바로 이 김환영 사장 그때 달려와서 사과하고 나서 사퇴한 상황이 있었죠. 예. 네, 그때 상황으로 지금 이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한편 그 행정부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위해 고심을 했는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 결국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황우여 의원을 새로 지명을 했고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 또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는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면서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그 정성근 네. 후보는 전격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예, 이 사퇴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어제 오전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는데요. 예. 정성근 후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할 듯했지만 자진 사퇴를 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를 다 받는 모양새로 어쨌든 결론은 났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정종섭 안행부 장관도 야권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뭐 어제 임명 강행이 됐습니다만 보고서 채택이 이제 안 된 상태에서였죠. 하지만 이제 이 사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뭐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는 이 정성근 후보까지 딱 2명을 지명을 했었거든요. 예. 김명수 후보하고. 그래서 마치 이제 야권의 입장은 받아들인 것처럼 됐지만 어제 이제 배경이 전해지고 나니까 사실은 이 청와대는 임명 강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김태년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정성근 후보에게 이제 여성 문제가 있다. 여성 문제. 네, 일단은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일단은 뭐 팩트는 확인해야 되지만 사퇴한 상황이라 이게 더 비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의혹입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예. 그러니까 제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라고 하는 상대의 이제 모친의 뭐 녹취까지는 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한테 전해졌고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는 여당 쪽에다 이걸 전달했다고 해요. 만약에 임명 강행이 되면 우리에게 들어온 이 제보를 일단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고 이제 전달을 했고 일단은 이제 또 여권을 통해서 청와대까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미 한번 이 언론에 뿌려졌던 이야기가 정성근 후보 이 폭탄주 문제가 야기됐었죠. 그렇죠. 바로 이제 청문회 당일날 정회 중에 그것도 그 얘기를 이제 보고받은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이제 뭐 언론 이 보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명 강행이 될 뻔하다가 어떤 이제 야권에서 어떤 뭐 사생활에 대한 비위 좀 비윤리적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보이자 결국은 이제 자진 사퇴로 가닥이 잡힌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추정들이 어제 오후에 많이 이제 전원들이 돼서 예. 사실 여부는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게 입에 담기도 싫은 이제 이야기가 있다. 추문이란 이야기죠. 추문. 여기에 대한 이제 암시들이 있어서 뭐가 더 있구나 하는 이제 세간의 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러면은 아무튼 그 새로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지명이 필요해진 건데 네. 그 유력한 후보군이 있습니까? 네, 어제 오전에
그 전날 이제 5명의 장관은 임명이 됐다라고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전날 임명을 한 것을 다음날 국민들이 알게 됐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어쨌든 뭐 보고서가 채택된 그런 이제 장관 후보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한 것이고 밤늦게 다음날 이게 전달이 된 것인데 지금 이제 황우여 장관 후보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이제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 뭐 당대표까지 직전에 지냈던 유명한 이제 여당 의원이라 통과를 아마 정부는 낙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제 또 낙마가 돼서 자리가 빈 거죠. 어제 상처뿐인 2기 내각이 출범했다 이런 보도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가 빠져 있는 상황이죠. 예. 이 예정하기로는 이 바로 직전에 이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이 모철민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뭐 문화 융성 관련해서 그래도 이제 초기부터 인수위에도 참여했었거든요. 기여한 바가 있어서 아마 이제 이 정성근 후보보다 먼저 이 모철민 후보가 지명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지명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하나 있고요. 또 김장실 의원이라고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이분 이제 예술의 전당 대표를 이제 역임한 분인데 이 이제 국회의원이 무난하다. 통과하는 데는 우선 통과가 중요하지 않는가. 뭐 그런 이제 또 가설이 하나 있고요. 또는 이제 정홍원 총리가 총리 후보 2번 낙마하고 유임했잖아요. 예. 지금 류진용 장관인데 류진용 장관이 유임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또 관측까지도 하나 나오고 있어서 모철민 후보가 이제 지명되겠는가 아니면 김장실 의원인가 여당에 아니면 이제 약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뭐 총리의 사례처럼 유진용 장관의 유임인가 혹은 또 깜짝 인사인가 지금 이 원점에서 지금 다시 고민이 되는 가운데 후보군들이 조금 이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을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는 이제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 이제 새누리당의 황우여 의원을 새로 지명을 했는데, 그렇죠. 그 새누리당의 황우여 의원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교육부 장관 후보의 이제 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이미 적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도 이제 본인은 지명이 되자 하루도 교육을 놓은 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굳이 관련성을 따져본다면 18대 국회의원 그리고 현재 19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18대는 이 교육과기술위원회였고요. 국회 상임위가 소속돼 있었고 당대표를 이제 하던 19대 들어와서는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교육문화위원회죠. 교문위 이 소속 위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육 관련 이제 상임위에 속해 있었고 또 본인이 이제 서울대에서 헌법학으로 이제 박사까지를 했습니다. 판사 출신이죠. 황우여 의원은. 그런 면에서는 또 뭐 학자로서 헌법학자로서의 뭐 학위 취득까지 국내 어쨌든 뭐 고급 대학에서 상위 이제 학위까지도 취득을 했다. 뭐 공부를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이제 봐주는 또 이 어떤 하나의 그 우호적인 시선들도 이제 여권 내에는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한국 청소년 연맹의 이제 총재를 지내는 등 뭐 교육과 관련성을 찾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육 행정 능력은 전무하다거든요. 우리가 뭐 학부모만 해도 뭐 학생 이 한두 명 자녀 키워낸 분들은 교육 과정 다 겪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 중, 고, 대 보내는 것이고 예. 입시 때문에 다 머리 아파 보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학부모 경험을 했으니까 교육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교육 행정 부분에 대한 이제 경험이 중요한데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뭐 이제 결격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 어려워도 이 복잡한 한국 교육 문제를 뭐 어떻게 좀 행정적 지휘를 할 수 있을까는 의문인데 예. 대신에 이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 뭐 교육뿐 아니라 복지, 사회, 뭐 고용, 노동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망라하는 사회부총리로서는 뭐 그래도 이제 해볼만하지 않나 하는 이제 관측들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이 여당의 당 대표를 했죠. 국회의장에 도전했는데 사실 정의화 이 현재 국회의장한테 좀 뺏긴 친이계에게 이제 어떤 반란이 일어나서
국회의장을 못한 그런 케이스에 어찌 보면은 더 이제 상위직을 맡을 수도 있는데 장관으로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데 이제 부총리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지금 이제 된다면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지금 이 당권이 사실은 이제 비주류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 체제가 됐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제 이 황우여, 최경환 끝합 체제로 정부에 대한 이제 친정 체제를 강화하고 구축했다 이렇게 관측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구나. 아마 이 당청 관계를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새누리당도 이제 새로운 대표 체제가 완성이 됐고 또 상처 속에서 힘겹게 출범하는 2기 내각도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730 재보선을 이제 앞두고 향후 전국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 부분도 얘기해 주시죠. 지금 730 재보선 이 특별법 문제 오늘 뭐 재헌절이니까 특별히 좀 특별법에 집중을 해서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여당의 어떤 친정 체제, 내각 2기, 그리고 세월호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전당대회 화려하고 멋있게 하면서 새누리당이 마치 바뀔 것이다, 뭐 혁신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또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보시면, 김무성 당대표, 이위한 서청원 의원, 그 다음에 이 김태호 전 경남지사, 이인재 의원, 김을동 의원, 이 5분은 굉장히 오래된 인물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는 이제 인물들이고, 비박, 친박의 격돌을, 물론 이제 앞으로 이 친박과 이 친김, 김무성 이제 차기 대권론 부상하면서 이제 여당 내부 충돌이 발생할 텐데요. 문제는 이것이 전 하나도 새롭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입장이고요. 문제는 지금 야당은 어디 있는가?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야당 지금 730 재보선에서 굉장히 좀 전망이 불안정합니다.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가 5곳도 잘하는 것이다. 이긴다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세월호에 집중해서 정부가 지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대목들, 또 이제 여당이 왜 세월호 특별법에 이렇게 좀 흔쾌히 국가를 대개조한다는 이야기까지 쏟아내고 협조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을 파헤치면서 결국 이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이제 좀 이 여야 접촉에서 이니셔티브를 쥐는 모습을 보여줄 만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당의 지금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 현상들보다 야당의 파이팅이 너무 없다. 야당의 존재감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730 재보선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전을 여야 모두 어떤 이제 전략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제 야권이 이번에도 또 6.4 지방선거 이후에 정말 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정의 이 어수선한 문제들은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의 책임도 매우 크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한 정치 내비게이션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지요.